안녕하십니까. 북한 인권 리얼리티의 로렌스 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사나이들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평화나 국민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들의 권세에만 몰두해 있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오지인 아무르 오브라스트에 소재한 보스토치니 코스모드롬이라는 우주기지에서 이 두 사람은 세계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면서 러시아의 오지 중 오지에 있는 그곳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과 나란히 이 지구촌에서 왕따를 당한 리더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심을 꼭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푸틴은 국가가 현재 전쟁 중이고 에브게니 프리고진의 여객기 추락 사망 사건 직후라 머나먼 러시아의 동부인 오지까지 올 수가 없는 형편인데도 군수물자의 조달이란 피치 못할 일과 국내에서 구겨진 그의 리더십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자존심 다 버리고 왔고,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발사 운송 수단의 기술에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경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또 그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러시아의 포탄 및 실탄 등 군수물자에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기회주의적 협상을 하고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차를 타고 그 머나먼 러시아의 북방 오지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절묘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두 사람은 자칭 역사적이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 주고받은 협상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협상은 성공적으로 그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협상은 꼭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는 완전한 실패와 실망을 낳게 되는, 곧 후유증이 남을 공산이 큰 정치 선정용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숨겨진 목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무기 개발과 전쟁 유지 비용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무기나 군수 물자를 돈을 주고 구입할 형편이 못 되어 서로 갖고 있는 군수 물자와 기술을 교환하자는 것인데, 현대의 협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협상은 항상 문제를 동반합니다. 또한 양국은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신무기 제조의 현대화나 극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는 일에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북한은 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실탄 및 포탄의 재고 관리에 너무나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군에서 북한군 포탄을 사용하기에 대부분이 수준 이하의 것으로 판단되고,
러시아 군이 사용할 때에는 불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양국은 허풍이 심한 국가로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수준을 과대평가하면서 협상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그들의 무기의 비정밀성으로 인한 전투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장기전은 항상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세계 경제에 사실 이렇다 할 영향도 없고 군수 물자를 지원할 우방국도 없으며 러시아의 지방 도시에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항의 집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인 고립과 왕따를 당해서 경제력이 바닥인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 러시아의 운명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푸틴과 함께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의 권력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국가와 서방국들 나라 또 러시아의 위성국들도 더 이상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은 매일 잠들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역시 생명이 위태로운 국가로 사면초가에 걸려 있습니다. 경제력이라곤 전무한 이 자그마한 약소 국가가 단지 핵무기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 핵무기를 그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또 핵무기 단 한 발에 한반도의 전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그저 당하려고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개시되면 그 전쟁이 종료되는 것은 이제 한반도 땅에서는 과거와 달리 오직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땅은 워낙 작고 현대의 전투 기술은 너무나 발전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전쟁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사실상 종이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전성기가 지나가는 러시아의 기술을 인수받기 원하지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무기 체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관심을 가졌던 초음속 전투기 생산 문제나 핵 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기술을 얻는다 해도 이런 고도의 생산 능력은 북한이 결코 그들의 경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 러시아에게 ICBM에 관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일부 조건부로 기술을 넘겨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두 왕따 지도자들이 밀담을 나누고자 그 오지에서 비정상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인데 또 다른 그들의 속셈은 양국의 국내 정치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탈출구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이번 협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과연 북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는 모두 다 경제적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고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한 이 두 국가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과 함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극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윤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즉 인터넷 해킹을 통해 타국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기술을 훔쳐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엉뚱하고 비능률적인 회담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프로젝트이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허풍과 허세적인 그들만의 야심찬 계획으로 생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기 개발 계획이란 엄청난 예산과 함께 고도의 생산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훌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해킹 기술밖에 없어 보여 이러한 해킹 기술도 각국이 점점 해킹에 대한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북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래는 사실상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500만 명의 불쌍한 우리 북한 주민의 미래는 더더욱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마치 인류를 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같이 보입니다. 도무지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국제법을 어기면서 지구촌을 혼란에 빠뜨리는, 다시 말해 지구상에서 불필요한 국가가 사실상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2,500만 명의 불쌍한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데에 하루속히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지구촌에도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인류 사회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량 국가가 무기 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인류를 살상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죄 없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행복 추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화하여야 하며 국제적 이슈로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즉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